일단은 우리 설 연휴 때 네. 미국 시장 열렸습니다. 미국 네. 시장 열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시장 얘기 좀 나눠보고 네. 여러분들 신세계 노란톡방이요. 굉장히 활발했죠. 일주일 동안. 예, 상당히 그죠. 활발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불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신세계 리턴지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죠. 네, 실제적으로 일단은 하락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서 저번 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차트를 쭉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1월부터의 차트인데요. 1월부터의 일봉을 쭉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자, 1월 24일에 13,000포인트 대까지 일단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 설에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줬습니다. 자, 국내 선물 차트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를 일단 보시면 여러분 제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큰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작년 9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잠깐만 좀 그어볼까요? 뭐 이렇게 그냥 그으시면 됩니다. 어,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패턴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자 10월부터 월물이 변경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박스장이다. 박스장이다. 그래서 노란 톡방이나 제 주말 특강을 계속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10월 초부터 제가 박스장으로 12월까지 노란 톡방에 제가 그 설 연휴 때 10월 초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업로드를 시켜 드렸습니다. 10월 2일이더라고요. 10월 2일에 일단 우리 시장은 박스장에 지금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박스장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1월 초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 10월 2일 날 주말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통해서도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입니다. 그죠? 굉장히 지겹게 들으셨을 건데요. 저한테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의 국내 선물 이 박스장에 우리 시장은 지금 갇혀 있고 이 박스장을 위든 아래든지 뚫는 그런 추세가 나와야 그 추세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380에서 400포인트 뚫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하방 쪽으로 갈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 1차 라인 제가 코스피와 연결을 해서 1차 라인을 일단은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국내 선물 360포인트하고 코스피 274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국내 선물 360포인트를 깨면서 코스피가 당일날 2740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2740포인트를 깨고 2706포인트까지 일단은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하방에 일단 시그널을 맞춘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나스닥 기업들의 미국 시장 기업들의 기술적 호조 그 매출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 이런 호조로 인해서 작년 미국 시장은 10월부터 11월까지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릴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나요? 작년 10월부터 보시면 지독한 박스장 380에서 국내 선물 380에서 4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캔들이 지금 딱 3개 넘었습니다. 하방으로 2개 넘었고요. 상방으로 또 하나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만 3개월 이상 시간 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12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게 박스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선물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이 사실은 더 심합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활절 11월 달 부활절부터 12월 말까지 그리고 다음 1월 초까지는 굉장히 박스장에 갇히면서 랠리를 탄다 하더라도 박스장 안에서 랠리를 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죠.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식시장과 국내 선물 시장을 분석을 하시려면 어차피 미국 시장을 일단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박스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어떤 뉴스에 의하던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던 그 연말에 그런 박스장을 비추는 그런 모습에 의하든지 간에 박스장으로 일단은 국내 선물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자, 작년 10월, 11월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랠리를 많이 했죠. 상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습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디커플링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강조를 드렸던 건 뭐냐면 나스닥과는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 이제는 어떤 시장을 봐야 된다? 중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중국 시장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그런 포지션이 중국과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국 A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홍콩 지수, 홍콩 항생 지수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우리나라 시장의 하반기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항생 시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 이게 자, 2021년 3월부터고요. 2021년 3월부터의 차트고요. 쭉 보시면 대세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대세 하락장. 고점과 저점을 넘지 못하는 박스. 요거 제가 한 달 전에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하는 박스장이 연출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대추세 하락장에서의 반등은 제가 항상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짧게 보셔야 된다. 왜냐? 대추세가 하락이고 대추세가 하락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매도의 힘이 그만큼 세다. 매도의 힘이 그만큼 센데 반등으로 올라오는 매수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반등일 뿐 대세는 일단 하락장이다. 자, 나스닥 차트를 조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자, 나스닥을 일단은 보시면 연필을 좀 하나 쓸까요? 네. 나스닥을 보시면 이것 또한 나스닥도 중기로는 하락장입니다. 중기로는 하락장이죠. 물론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에 약간의 눌림을 주고 있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일단은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설 연휴 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4일 동안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반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어저께 하락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한 거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힘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와 단기 추세에 대한 하락장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있다라고 일단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자, 갭상승을 일단은 띄웠죠. 오늘 갭상승을 띄우면서 올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음봉으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죠. 자, 분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볼게요, 여러분. 3분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보면, 자,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갭을 띄웠습니다.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갭을 띄웠는데,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빠지기 시작해서 장 막판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3일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헝다 사태나 아니면 이런 게 나타났을 때, 헝다 사태로 인해서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홍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쉬었죠. 예. 쉬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거의 안 받았는데, 자,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에 대한 기운을 우리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설 연휴로 다 쉬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어제 새벽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일 동안에 급등을 한 이 에너지가 많이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건, 자, 어차피 3일 동안의 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은 할 것이다. 어제 새벽에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장 막판에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하락하는 일단 이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제가 아는데 크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지는 않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지금 이 상황은 일단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큰 걸로 봤을 때, 쉽게 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부는 훈풍은 우리나라에 도달을 작년 10월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가 박스장을 칠 때부터 미국에서 들리는 훈풍은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거나 미국에서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억하시겠죠?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철벽을 쳤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렸나요? 무조건 금리 인상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수순에서 파월이라는 그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혹은 순화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세스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모든 수순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금리 인상이 뭐 10월, 11월에 결정이 났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의 범위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더 땡겨진다. 그리고 뭐 0.25%에서 0.5% 정도 계속적으로 올린다. 2024년까지 8번 정도 올려서 지금 실질적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이 미국 시장이 실질금리가 2%에서 3% 정도 되기까지, 거기까지 일단은 올릴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우리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저번 달에 7.0%였습니다. 근 40년 만에 7.0%를 찍었는데 물가가
다음 주 예견은 다음 주 예측은 어떻게 되면 7.2%입니다. 7.2%. 7.2%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범위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거기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우리 대차대조표 수정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1차 라인과 2차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국내 선물 360포인트에 2740포인트 코스피 2740포인트가 제가 작년 9월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라인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 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밑에도 우리 자막이 나간 것처럼 그 나스닥 선물 일단은 조금 하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잠깐 볼까요? 아직 뉴욕 시장 개장은 안 했는데요. 하락으로 일단은 좀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우리나라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 하락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10에서 320포인트가 일단은 저점으로서 2차 라인이 될 것이고요. 제가 뭐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한데요. 2400에서 2550포인트까지 일단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한 2500포인트까지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2400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거의 문제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1차 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렸던 1차 라인 2740포인트를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박스를 칠지 리셋이 필요합니다. 리셋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아직도 미국에서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줄 그런 뉴스들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요. 국내 선물 310에서 320, 코스피 2400에서 2500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274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고 굉장히 재무 상태가 훌륭한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를 이기는 개별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개별 주식도 빠지게 돼 있어요. 지수가 오르는데 개별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종목 자체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하락을 안 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선택의 기준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어떤 종목, 상품이 펀더멘탈이 정말 좋고 재료가 있고 어떤 상승의 기운에 모멘텀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수를 견디지 못해서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줍줍하시는 그런 포지션도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ETF나 ELW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노란 톡방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11월에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찾아서 한 번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자, 이유는 뭐냐면 스위칭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주식 연계, 물론 이제 선물 연계 상품인데 선물 연계 상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식 상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 지수를 선물 지수를 추종은 하나 그 매매 방식은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한 좀 프로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매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물이 아닙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ETF나 EL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수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지수가 당장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콜이나 풋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그 지수의 흐름 그리고 그 지수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연계 상품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자 국내 시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2400 코스피죠. 코스피 2400에서 2500 그 라인을 일단은 건드리는 것. 자, 두 번째는 지금 2700에서 2900포인트입니다. 2700에서 2900포인트 박스장을 형성하면서 포지션을 다시 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2700에서 2900포인트의 박스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연계 상품 제가 말씀드린 특히나 곧버스나 아니면 ETF 이런 상품들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상품들은요 박스장에서 마이너스로 수렴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찾아서 한번 좀 신세계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를 추종을 하는 수렴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박스장에서는 절대로 타지 않으셔야 되고 그 상품들은 지수를 정확히 읽으실 수 없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계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지양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오늘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차 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라인 2400에서 2500포인트 국내 선물 310에서 320포인트 일단 찍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